안녕하십니까. 무진정사 지혜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내용을 보고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답변을 한 뒤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백중 선도와 관련해서 매일 한 편씩 글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 글 외에 그 글을 읽으시다가 그냥 제가 지나쳐버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그때그때 질문에 따라서 답변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준비합니다. 제가 백중법문에 보면 우리 인간의 혼은 하나의 단일체가 아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몸이 하나이듯 사후에 영원히 단일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가장 헷갈리실 거예요. 그 부분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컴퓨터로 치면 컴퓨터 하드가, 여러 가지 어떤 정보들을 조합을 하죠. 메모리가 지니고 있는 어떤 저장된 정보들을 하드에서 이제 뿌려져 있는 정보들을 조합을 하고, 그 조합된 정보들을 일정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이제, 구현해내게끔 되어 있는 구조죠.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려서부터 늘 갖게 되는 어떤 외부 환경과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억, 그때그때 상황에 따른 어떤 정보들, 그런 것들을 일관되게 어떤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자기라고 하죠. 성격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외부와 구별되게 나타날 때 우리는 그걸 자아 또는 에고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이제 몸과 몸이 지니고 있는 어떤 항상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기반해서, 항상성이라는 건 사실 하나가 영원히 계속된다가 아니라 일정한 상태를 우리 몸을 통해서 몸의 건강이라고 하는, 혹은 몸의 어떤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에 따라서 항상성이 만들어지는 거죠. 어쨌든 이제 우리는 생로병사 과정 안에 있긴 하지만 그런 항상성을 따라서 그걸 유지해 갑니다. 그러면 몸이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성이 그 이후에, 몸이 사라지고 난 그 이후의 세계도 그대로 작동할까요? 근데 그 부분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몸이 있는 상태에서 이 세계와 나의 관계를 익혀왔기 때문에 사후에도 늘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후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억이라고 하는 부분이 흩어져 있고, 흩어져 있는 어떤 기억이라고 하는 부분은 각각의 상황에 빠져 있다라고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6.25 전쟁에 돌아가신 분들, 전쟁의 공포에 빠져서 아직도 그 상황에 계신 분들은 그 안에서 자신의 항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감정적으로 그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계속 그 전쟁의 어떤 고통과 긴박감,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몸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항상성이죠. 그 꿈속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꿈에서 꿈으로 이렇게 항상하게 연결이 안 되듯이, 꿈이라는 건 왜 하나 꾸고 나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가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도 갈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 두 개의 꿈을 연결하는 의식적 단일체, 몸으로서 가지고 있게 되는데, 사후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후는 자신의 감정과 특정한 기억에 빠지게끔 됩니다. 그러면 그 각각의 단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느냐? 그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영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무교 하시는 분들이 이제 몸에 그 영혼을 싣고 이야기를 하는 것. 몸에 실었는 그 영혼은 우리가 살아있는 그 몸처럼 항상성 있는 그 몸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하나의 감정, 기억, 상황에 따른 그 인식 구조들을 그냥 받아올 뿐인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무당 10명에게 동일한 한 사람의 기억을 다 실을 수 있겠죠.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럼 10명의 무당에게 실린 그 한 사람의 영혼이 각각 다른 거냐? 다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각각의 영혼들이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느냐? 못 알아봅니다. 시간과 차원이 다르고 기억의 단위가 다르면 서로가 서로를 못 알아봐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세요? 자, 어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아시겠죠? 그러나 어제 일어난 일이 오늘, 그러니까 어제로서 오늘이 미래죠. 미래에 대해서 알겠던가요? 단위별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디에 어떻게 이제 그런 것들이 남아있느냐가 결국 이 깨달음의 관건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내일 아침에 지금 이 동영상이 나가는 날 같이 이제 나갈 것인데 영가 본문을 시작을 합니다. 영가에 대한 첫 물음은 그것입니다. 당신은 몸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여기 있는가? 살아있을 때 몸이 있어서 여기 있었지만 이제는 죽고 몸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당신이 여기 있다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살아있을 때 당신 몸이 가지고 있던 그 세계라고 하는 부분이 몸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도 여전한가? 그리고 살아있을 때 어떤 그런 기능들을 갖던 몸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도 그런 기능들이 여전하든가? 오히려 여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 붙들려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묻는다. 그 여전한 그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이런 게 당연하죠. 여기 만져지는 나의 몸이 있고 느껴지는 세상이 있으니 나는 여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죽은 사람도 똑같이 그게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감각체계. 죽고 나면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감각체계를 다시 이렇게 느낍니다. 느끼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는 느낀다라고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에너지체로서. 근데 그 에너지체로서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물질을 감각하는 것과 다른 형태입니다. 인식이 인식을 구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나는 그 인식이라고 하는 특정한 프로그램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인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감정이나 특정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긍정적이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부정적일 때는 그런 악몽이 없습니다. 지옥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꿈속에 빠져서 꿈인 줄 모르고 계속 앉아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꿈속에서 시간이 흐르던가요? 상황은 볼 수 있지만 시간은 흐르지 않습니다. 사후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꿈속에서 꿈으로 연결될 때 각각의 꿈이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던가요? 못 알아봅니다. 다만 그 꿈을 꾸고 있는 자 혹은 그 꿈 밖에 있는 자가 깨어나거나 그 꿈을 깨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영가천도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자신이 지금 속한 어떤 본질적인 상황을 인지하고 그 인지를 통해서 말 그대로 내가 거울 속에 비친 그 환영이라고 하는 의식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로서 그 거울 자체와 분리된 채 이렇게 보고 있는지, 그걸 봐야 돼요. 거울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온 우주를 통틀어 다 담는다 하더라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허공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러한 특성들을 공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공성은 무엇 하나 드러냄이 없지만 무엇 하나 빠짐도 없습니다. 때문에 그 꿈이 기입니다. 이러한 특성들이, 그러니까 결국에 거울의 특성이 거울에 비춰진 대상을 통해서 작동되게 되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를 하면 거울이 사람의 꿈을 꾸는 거예요. 제가 늘 농담처럼 얘기합니다만 건물이 사람 부릅니다. 자식이 부모를 선택하고 미래가 과거를 거꾸로 선택해서 불러들입니다. 인과 연이라는 부분은 그런 묘한 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나는 공간이 꾸는 어떤 그 비의도적인 꿈. 그렇지만 비의도라고 하더라도 그 꿈속에 돌아다니고 있는 저는 확실하게 어떤 의도를 갖고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의도는 저 개인의 의도일 뿐, 공간은 거기에 개입하지 않을 뿐더러 그것이 무엇이 됐든 공간 안에서 나타남이라는 본래 목적에는 전혀 달라진 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현현하게끔 합니다. 그게 바로 도가도 비상도라고 하는 거고요. 도는 천지만물 중에 어떤 것도 가리지 않는다, 가려서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또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더 쉽게 설명드리기에는 아직 저는 역부족이라서 이렇게만 설명을 드립니다.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라는 어떤 환상이 거울 속에 비춰진 대상을 나로 착각하게 하고 거울 속에 갇히게 하고, 그렇게 되고 나면 몸을 버리고 난 이후에도 나는 분명히 거울 속에 비춰진 대상으로서 허상의 어떤 분명히 거울에 비춰진 대상들도 그 안에서 특정한 의식 체계를 만들면서 생멸을 반복하기 때문에 개가 됩니다. 세계할 때 개. 그 개를 만들고 그 각각의 개는 자신의 수준과 특성에 따라서 차원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게 사후에 10일부터 45차원까지를 만드는 개와 차원의 특성이 되는 겁니다. 사후세계의 가장 낮은 단계는 11차원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것이 6차원부터 시작이 되든 5차원부터 시작이 되든 그거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4차원 세계를 넘어서 3차원 공간과 하나의 시간의 차원을 넘어서 비어있는 어떤 분명한 그 영역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4부터 10까지를 비워두고, 5부터 10까지를 비워두고 11차원부터 시작한다는 말씀은 지극히 타당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후 세계는 11차원부터 시작된다라고 저도 이야기합니다. 11, 12, 13, 14. 사후 세계는 대부분 11차원. 근데 그 11차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꾸고 있는 현실적인 꿈의 세계고요. 그 꿈의 세계로부터 수준이 점점 올라갈수록 12, 13이 되는 거예요. 11은 나를 알지만 그 나는 한 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아비규환을 만듭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본문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은 이거 바로 느낄 수 있어요.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상태, 그걸 의심하기 시작하면 바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그 10을 넘어서 그 상승 차원의 어떤 통로들을 보게 되고,
상승을 도와주는 조력자들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그 영혼이 하나가 아니고 각각의 어떤 메모리로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는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분명히 적용됩니다. 뭐 집에서의 나와 직장에서의 나, 친구들 사이에서 나, 그리고 뭐 다른 어떤 상황에서 나, 다 제각각 다르게 나타나죠. 그 나는 모두 다 동일한 나이면서도 동일하지 않은 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각각의 세계 속에 있을 때 다른 각각의 어떤 다른 나로서 현현할 뿐이지,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어떤 나로서 통합하고자 하는 그런 의식적인 행위가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살아있는 나도 다 제각각인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할 만한 게 사실은 크게 없습니다. 자, 앞으로도 그런 영가본문 내용 중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그때그때 물어주시면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거는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실시간 스트리밍 해도 똑같은 그 말씀을 저 혼자 그냥 이렇게 드리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스트리밍을 이제 점정적으로 보류했거든요. 그래서 질문하고 이렇게 하는 수단이 없었는데, 마침 언밸런스 A님께서 질문을 해주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한 번 더 온다는데 그래도 건강하고 무탈하게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